내가 이 펜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펜을 저 사람도 쓰고 있고 저분도 쓰고 있고 저 학생도 쓰고 있고 누군가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공통 공감대를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공산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전공 김성곤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것을 고민합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디자이너란 말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공예가라고 보통 표현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0개라든지 100개 정도 만드는 거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내수공업으로 바로바로 만들 수 있지만 10,000개라든지 20,000개씩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량 생산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고민하고 협업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같이 아우러서 디자이너는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생산은 쉽게 하고 소비자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놓으면 나름의 그 디자인 정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그 회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 회화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그 터치를 해서 그 자신만의 그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붓터치라든지 이런 느낌이 거의 못 느끼게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그 기자재를 회화에 10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투시가 안 들어가게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그 사물을 실제 모델링을 해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방법의 조형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앵글이 나오면 그 앵글을 2D로 옮겨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화와 좀 다르게 돼 있고요. 대량 생산도 가능할 수 있게 그런 프로세스를 디자인 작업의 일환으로, 그게 제품이 아니라 회화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보면 책가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문방사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다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잘 배열을 해서 정물화를 그려내는 건데요. 그게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름다운 물건들이었고 지금 현재의 아름다움의 물건을 저는 제 식으로 풀어가고 싶어서 디자인 회화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 외국 가서 외국 여행 가는데 뭘 보고 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물건이 뭔지 유심히 봐라. 너가 말하는 뭐 고가품이라고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미 백화점에 다 똑같이 다 있는 거고 그거에는 사실 그렇게 공감대가 없다. 주변에 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제품이 뭔지 유심히 보면 나중에 그게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은 R&D 파트 쪽에 이제 많이 그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훨씬 더 고려해야 할 대상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배려하고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생산의 현장에서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고려를 먼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고민하고 협업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같이 아우러서 디자이너는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 디자인에서는 개성이 강하게 디자인의 그 신미성을 더 추구한다든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거는 밋밋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공공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DDP 개관 전시가 저는 생각이 좀 납니다. 개관 전시 때 어느 분이 하셨냐면요. 엔조 마리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엔조 마리라는 분은 이탈리아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좀 가지긴 하셨는데 그 중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 그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의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자본으로 생산 방법을 쉽게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제품이 재떨이부터 시작해서
뭐 일상생활에 이제 플라스틱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 개관 전시회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벌써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그 10년에 저도 어느 한 공간에 같이 전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하고요. 루이지 꼴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특별 전시회도 했고 그분이 오셨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갔을 때 마침 계셔서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건 DDP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펜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펜을 저 사람도 쓰고 있고 저분도 쓰고 있고 저 학생도 쓰고 있고 누군가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공통 공감대를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공산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 제품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 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그 처음 시작 단계에서 그 고민하고 고심했던 흔적들이 보일 때 그리고 그 흔적을 잘 심미적으로 풀어냈을 때 그걸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살며시 이렇게 그 미소도 지어지고 그 아름다움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